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병원 진료실에 앉아 계신 겁니다. 네, 의사가 책상 위에 모니터를 딱 켜는 거죠. 맞아요. 그 값비싼 최첨단 치료제를 제 진짜 팔에 주사하기 전에요. 그 모니터 화면 속에는 저랑 완벽하게 똑같이 빚어진 가상인간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유전자부터 피검사 결과, 그리고 오늘 아침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걸음수랑 수면 패턴까지 전부 들어간 복제 인간이죠. 그러니까요. 의사가 저 대신에 그 컴퓨터 속 아바타한테 먼저 약을 막 여러 번 투여해보는 겁니다. 용량은 딱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미리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약간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진짜 너무 흥분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문헌이 바로 이 미래를 현실로 끌어온 특허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인간 디지털 트윈 기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노인 허약증 치료용 줄기세포 최적 투여 기술이라는 특허 명세서입니다. 와, 이름만 들으면 숨이 턱 막히는데요. 약간 의학 박사나 인공지능 엔지니어들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 암호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겉보기엔 좀 그렇죠. 하지만 이 문헌의 꺽줄을 조금만 벗겨내보면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지을 아주 우아하고 혁신적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을 포함해 누구든지 이 복잡한 기술의 원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특허의 핵심을 탈탈 털어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어요. 보통 이런 최첨단 치료제 기술이라고 하면 암을 정복한다거나 치매를 치료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아무래도 제일 파급력이 커 보이니까요. 네, 그런데 왜 하필 노인 허약증이라는 좀 낯선 상태를 타겟으로 잡은 걸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노화랑은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특허가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보통 기력이 떨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그냥 늙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다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의학계, 특히 이 특허 명세서에서는 그 노인 허약증, 즉 영어로 프레질티를 단순한 노화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복합 임상 증후군으로 보거든요.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크게 세 가지 치명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몸 전체에 아주 약한 만성염증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염증이 베이스로 쫙 깔려 있다는 거군요. 네, 둘째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이 되는 활성산소가 잔뜩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특허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짚는 셋째가 바로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입니다. 온몸의 핏줄이 망가지고 삭아버린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근육으로 산소나 영양분이 갈 리가 없고 결국 몸 전체 기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걷기 운동하고 단백질 챙겨 먹는 것 외에는 표준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그러니까 허약증은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훨씬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약간 비유하자면 오래된 집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장 속 낡은 전기 배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이 완전히 부식되기 시작한 거군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배선이 망가진 게 핵심이죠. 배선이 망가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도 꺼지고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보일러도 동시다발적으로 고장나는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벽장 속 전기 배선이 다 타들어갔는데 냉장고나 TV를 최신형으로 바꾼다고 집이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겠죠. 단순히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 무너진 혈관 배선을 복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그 고장난 배선을 다시 깔아줄 궁극의 수리공으로 동종 중간엽 줄기세포를 등장시킵니다. 와, 줄기세포가 몸속에 들어가서 낡은 핏줄 배선을 수리한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줄기세포가 몸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가요? 그게 그냥 혈관벽에 척척 달라붙어서 벽돌로 구멍 메우는 식의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연쇄 반응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늙고 만성 염증이 가득한 몸 속에서는 혈관을 파괴하는 일종의 가위 같은 효소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특허에서는 이 나쁜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를 MMP14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효소 이름이 나오니까 머리가 살짝 복잡해지려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MMP 뭐라고 하는 가위가 핏줄을 마구 잘라버린다는 거죠? 정확히 어디를 자르는 건가요? 우리 혈관 표면에는 혈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TI2라는 아주 중요한 수용체가 붙어 있어요. 일종의 혈관을 튼튼하게 꽉 붙잡고 있는 손잡이 같은 거죠. 아, 핏줄이 무너지지 않게 잡고 있는 손잡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그 가위, MMP14가 이 수용체를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불안정해지고 파괴되기 시작하죠. 헐, 손잡이가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잘려나간 조각들이 피 속을 둥둥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이걸 바로 STI2, 즉 가용성 TI2라고 부릅니다. 아, 혈관에 붙어 있어야 할 손잡이를 잘라서 그 조각들이 피 속에 떠다닌다는 거군요. 마치 범행 현장에 남겨진 부서진 문고리 파편처럼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바로 그때 수리공으로 투입된 줄기세포가 몸속에서 TIMP2라는 특별한 물질을 뿜어냅니다. 오, 그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물질이 바로 그 날뛰던 가위인 MMP14를 꽉 붙잡아 버립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거 완전히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방패와 가위 싸움 같네요. 그렇죠. 아주 명확한 대결 구도죠. MMP 원사가 혈관 수용체를 자르는 나쁜 가위라면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그 TIMP2는 가위를 막아내는 방패인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방패가 가위를 튕겨내니까 수용체가 무사히 살아남아서 혈관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야,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지네요. 근데 우리가 몸속을 째고 들어가서 방패가 가위를 잘 막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순 없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환자의 피를 뽑아서 아주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피 속에 떠다닌다는 부서짐 조각 STI2 농도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대로 짚으셨습니다. 혈관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면 피 속의 그 부서진 조각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렇죠. 가위질을 계속 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줄기세포를 투여했더니 피검사 결과에서 그 조각 수치가 뚝 떨어졌다. 이건 방패가 가위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와, 피만 뽑아봐도 줄기세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정확히 수치로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스코어보드처럼요. 맞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지표죠. 근데 말이죠. 듣다 보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훌륭한 생물학적 기전이 있고 피검사로 확인도 되는데 왜 여태 완벽한 치료가 안 이루어졌던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이 특허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특허에서는 기존 세포 치료 임상 적용의 치명적인 한계 4가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한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용량 결정의 획일성이에요. 환자마다 혈관 망가진 정도가 다 다른데 그냥 일괄적으로 2,500만 개, 5,000만 개 이런 식으로 고정된 세포 수를 투여했다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1회 투여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들 수 있는 엄청 비싼 치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근데 지금까지는 환자 상태랑 무관하게 그냥 옷가게에서 M 사이즈, L 사이즈 티셔츠 고르듯이 대충 감으로 투여했다는 건가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청취자분들도 황당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 시기 결정이 비체계적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너무 늦게, 사후에야 개입했죠.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치료했다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2개는요? 세 번째는 똑같은 약을 줘도 환자마다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질성 문제고요. 네 번째는 실제 기전이 아니라 그냥 단순 통계에만 의존해서 치료 결과를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와, 그 비싼 돈을 내고 부작용 겪거나 효과를 못 보는 한마디로 찍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찍기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디어 특허의 핵심 기술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바로 인간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이죠. 드디어 나만의 가상복제 인간이 등장하는군요. 도대체 이 기술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가요? 먼저 환자의 피검사 수치, 염증 지표, 그리고 6분 보행거리나 악력 같은 신체 기능을 싹 다 모읍니다. 거기다 스마트워치에서 오는 실시간 데이터까지 몽땅 합치죠.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전부 수학적 데이터로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컴퓨터 속에 환자의 디지털 트윈을 빚어냅니다. 그 다음 기전 기반 시뮬레이션 엔진, 즉 고도의 미분 방정식을 써서 2,500만 개부터 2억 개까지 4가지 용량을 가상으로 투여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투여를 해본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몸에 비싼 약을 쓰기 전에
아바타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인공지능이 치료 효과, 비용, 안전성을 다 계산해서 환자한테 딱 맞는 파레토 최적화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내 진짜 몸에 세포 낭비하면서 실험하는 대신 컴퓨터 속 내 아바타한테 먼저 수백 번 찔러보고 제일 완벽한 용량을 찾는 거네요. 실패할 확률이 아예 없어지겠어요. 실제로 2020년 임상 데이터를 보면요. 중증 환자는 2억 개를 투여했을 때 6분 보행거리가 63.4m나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예측하고 찾아냈습니다. 와, 63m면 진짜 엄청난 차이네요. 게다가 AI가 진짜 치밀한 게 환자의 혈관 손상 정도에 따라서 선형 모델을 쓸지, S자를 그리는 최대 효과 모델을 쓸지 스스로 계산 방식을 바꿔가며 분석합니다. 환자 상태에 맞춰서 AI 머릿속 계산기 자체를 바꿔치기 한다는 거군요. 근데 저는 용량 맞추는 것만큼이나 진짜 소름 돋았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양만 다루는 게 아니라 바로 시간을 다룬다는 덤이었어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5절에 등장하는 예방적 개입 시점 결정 모듈이 바로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폭발하는 순간이죠. 맞아요. 문헌에 보면 76세 남성 그 가상 환자 A 어르신의 사례가 엄청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네, 평소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생활하시던 분의 시나리오죠. 어느 날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막 경고등을 울리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걸음수가 18% 감소했고 피 속 혈관 조각 수치가 30%나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면서요. AI는 그걸 위험한 변곡점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죠. 이대로 3개월 더 기다리면 허약증 4단계로 악화돼서 침대에 누울 확률이 62%다라고요. 이건 완전 톰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범죄 예방 시스템 아닌가요? 아주 비슷한 개념이죠. 범죄 대신 질병을 막는 거니까요. 환자가 실제로 걷지 못하고 병상에 눕기도 전에 아바타가 먼저 낭떠러지를 보고 당장 5천만 개 용량을 즉시 투여하라고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쓰러진 뒤에 고치는 사후적 치료에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정밀 의료로 바뀌는 거죠. 아, 병이 임계점을 넘기기 직전에 딱 방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도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생물학적 창이 열리는 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게다가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유산소, 근력운동 재활 프로그램까지 병용 처방해줘요. 진짜 내 몸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주치의가 손목시계랑 병원 서버에 살고 있는 거네요. 근데 듣다 보니 현실적인 의문도 듭니다. AI 시뮬레이션 결과랑 실제 내 몸의 반응이 오차가 생기면 어떡하죠? 훌륭한 지적입니다. 발명자들도 그걸 대비해서 능동학습 및 지식 축적 모듈을 집어넣었어요. 이미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스스로 진화하게 만든 거죠. 스스로 진화한다고요? 오차를 어떻게 줄이는데요? 처음에 아바타가 예측했던 값이랑 치료 후 환자의 실제 진짜 결과를 비교해서 그 잔차를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업데이트 방식을 써서 시스템 스스로 알고리즘을 교정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틀린 문제를 분석해서 스스로 오답 노트를 쓰고 교정한다는 거군요. 마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처음 쓸 때 같네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끼셨나요? 처음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도 헤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닐수록 실시간 교통 상황을 싹 반영해서 가장 빠른 길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무서운 속도로 정교해지죠. 특히 이 시스템이 한국 병원에 도입돼서 한국인 데이터가 50명 이상 누적되면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 서양인이랑 한국인은 체형도 다르고 염증 기저치 같은 게 다르니까 예측 결과가 좀 엇나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그걸 눈치채고 초기 미국인 코호트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한국인 특이적 파라미터로 알아서 톱니바퀴를 자동 전환해버립니다. 환경에 맞춰 예측의 정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와, 쓰면 쓸수록 나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의료지능이 다 같이 진화하는 시스템이네요. 자, 오늘 다룬 내용을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죠. 오늘 살펴본 특허는 그저 줄기세포 신약 하나 만들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MMP14 가위와 TIMP2 방패의 생물학, 웨어러블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결합한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부작용 없이 내 몸에 딱 맞는 양과 시기를 찾아주는 완벽한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을 완성해냈으니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병원을 갔을 때 의사가 통계적 확률로 대충 찍어서 약을 주는 시대는 완전히 끝날 겁니다. 네,
대신 의사가 당신의 디지털 트윈을 시뮬레이션해보니 이 방법이 100% 최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죠. 정말 가슴 뛰는 미래네요.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의 유전자, 혈액 데이터, 심장박동수, 매일 걷는 걸음수까지 전부 합쳐진 완벽한 디지털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 가상 아바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와, 데이터를 모은 병원일지, 알고리즘을 짠 회사일지, 원본인 저 자신일지, 진짜 생각도 못한 묵직한 문제네요. 그리고 질병 치료를 넘어서 이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어떤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게 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컴퓨터 속 쌍둥이라니, 오늘은 제 손목에 있는 이 스마트워치가 왠지 모르게 엄청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완벽한 복제 아바타가 살아갈 이 흥미롭고 낯선 미래를 오늘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